오늘은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볼 거예요. 자, 대손세액 공제가 있고 변제가 있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라는 게 있고 대손세액 변제 신고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세부이급은 주로 이제 공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근데 변제는 지금까지 역대 세부이급은 몇 번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때일 수도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개념을 잘 잡으면 좋은 게 얘 상황인데 잘못돼서 얘 서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먼저 지금 컴퓨터 켜였으면 K랩 프로그램에 3005번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랑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두 개를 좀 열어볼게요. 자,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자주 내는 거기 때문에 신고서에 들어올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위치를 봐야 되니까, 자, 우리 부가가치 탭에 보면 부가가치 두 쪽에 제일 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 위에 두 번째인가 있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도 여셔서 이제 4월부터 6월로 둘 다 넣으시고, 자, 먼저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자, 첫 번째 특징이 확정 신고 시에만 해주는 거예요. 확정 신고할 때에 이때 과세 기간분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할 때 과세 기간분을 신고를 할 건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확정 신고 때 한다라는 거지, 우리 지금 서식 쓸 때에 위에 쓰는 기간이 있죠. 우리 기간 입력은 확정 신고 기간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과세 기간이다라고 생각해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쓰는 거 없어요. 우리 세무이급 시험에서는 그런 기간에 쓸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서식 위에 쓰는 날짜는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썼어도 그 아래쪽의 내용은 1월부터 6월께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과세 기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자, 그럼 자,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에서 자, 신고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가 컴퓨터 보시면 위에 탭이 대손 발생이라고 적혀 있는 탭이 있고, 그리고 대손 변제라고 적혀 있는 탭이 있죠. 위에 탭이 두 개 보이시죠? 그죠? 이 두 개 탭의 성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자, 대손 발생 탭은 얘는 매출세액에 대한 대손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손 변제 탭은 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자, 대손 이야기하는데 왜 매입세액이 나왔을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보면,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을 하면 나는 그 세금 안 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 이야기일 건데, 반대로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럼 물건 샀으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돌려받는 거잖아.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았는데, 아직 안 줬는데, 세금계산서는 받고 아직 돈 안 줬는데 상대방이 파산 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부가가치세 구조는 내가 주고 돌려받는 건데 주지 않았으면 그 공제를 받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 매입세액 이야기할 땐 대손 변제팁인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의 성격은 전혀 다르죠. 그럼 얘 둘이는 잠시 후에 볼 건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얘는 8번 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대손 변제는 매입세액 이야기니까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7번 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성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거야. 자동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47번이라는 건 우리 14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는 우리 신용카드하고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잠시 다 볼 거니까. 그럼 서식에서 이 두 개를 서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주 실수해요. 실수하는 게 이게 뭔지를 안 배우면 여기에서 대손 당했으면 여기 썼다가 그 돈을 돌려받으면 여기 써야 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손 당했으면 여기 쓰고 그 돈을 회수하면 여기 쓰는데 보험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매출세액 이야기는 매출세액 칸에서만 해야지. 여기 이 칸에서만. 왜 매출세액 받았다 못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매입세액이 넘나들 거 아니죠. 그리고 매입세액도 안 줘서 공제 안 받았다가 걔가 부도나서 못 줬는데 다시 회생하면 다시 주고 공제 받아야지.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 둘이는 서로 넘나드는 애가 아니에요. 여기에 한번 들어갔는데 반대 상황이 생기면 여기서 반대 부호를 쓸 거고 여기에 내가 입력했는데 반대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 반대 부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얘 둘이는 서로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지 여기 있던 애가 다음 이쪽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세무계산서 발행하면서 물건 팔았는데 반품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반응해 주는 거잖아. 내가 부호를 바꿔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출자가 매출세액을 증감시키면 여기에서 움직일 거고 매입세액을 증감시킬 거면 여기서 바꿀 거다. 이제 기본 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대손 발생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손 발생 탭은 얘는 연결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이니까 매출세액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매출세. 자, 그럼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자, 매출하면서 내가 부가가치세 있도록 해서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그럼 부가가치세 예수금 10만 원까지 거래 징수할 거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뒀는데 거래 상대방한테서 이제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돈 내가 받아야 될 돈 못 받을 거 하고 못 받은 거 하고 그리고 이 매출세액을 못 받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못 받게 되었다고 해지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사라졌는데 파산했는데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 안 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못 받게 되었다라고 입증을 하게 될 거예요. 사유 입증 인정해 주는 사유는 이따가 같이 다 공부할 거고. 그래서 못 받게 되었으면 이것도 못 받게 되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면 자,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자, 여기에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대신이라 쓸게요. 여기에는 자, 이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이야기하는 대손금은 공급 대가를 이야기해요. 이 금액을 대손금으로 삼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손세액을 110분의 10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10만 원 못 받았다고 쓰려고 그러면 분모가 110이면 우리는 공급 대가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플러스 값으로 그럼 부호 안 써도 되는 거죠. 여기에 11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여기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못 받게 된 거니까 매출세액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빼달라고 지금 한 거죠. 그럼 승인이 되니까 신고를 하면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얘가 부가가치 신고서 8번 칸에는 얘가 마이너스로 10만 원에서 매출세액을 줄이도록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을 줄이도록. 자, 그럼 지금 컴퓨터에 지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4월부터 6월 들어가시고 자, 위에 기간은 우리 일기로 좀 볼 거니까 4월부터 6월 하시고 그리고 날짜는 뭐 1월 2일. 자, 그럼 금액을 쓰죠. 금액에 11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110만 원이라고 쓰면은 옆에 110분의 10이라고 해서 대손세액이 10만 원으로 뜰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거래처에서 F2번 누르고 작성하는 거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F2번 누르면 범어산업 그냥 쓰면 정보가 없으면 세액 공제 안 되니까 범어산업 선택하고 대손사유 있죠? 그냥 일반 파산 엔터 치면 끝난 거예요. 작성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열려 있으신 분은 F12번 누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8번 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들어오나요? 그죠? 그럼 매출세액인 전체 기간의 매출세액인 가의 매출세액이 줄어들죠? 그죠? 자, 우리 매출세액의 계정함이 뭐라 그랬어?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물건 팔 때는 대면에 부가세 예수금 썼는데 이제 얘 마이너스 시킨 거잖아. 원래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1번 칸에 들어갔을 때 100만 원에 10만 원 들어가 있었을 건데 얘를 지금 줄였으니까 이 분계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반대쪽에 써주겠죠. 그래서 자, 얘 발생을 하게 되면 자, 회계 처리는 자, 이제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부가세 예수금을 드리는 거고 매출세 계정 항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랬잖아. 얘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못 받게 된 110만 원 이제 지울 거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럼 100만 원은 이제 우리 대손충당금 모아뒀다면 대손충당금으로 우린 100만 원 이걸 위해 모아둔 게 대손충당금이잖아. 그죠? 10만 원은 이거 모아둔 건 아니었지만 100만 원은 맞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많으면 대손충당금 100만 원이다. 외상매출금의 짝치 이렇게 분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문제를 푸는데 110만 원 대손 당했는데 대손세액 공제 신고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110만 원 대손 당했대.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근데 대손세액 공제 받는데 그러면 110분의 10은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라는 건 상대방 대손 발생해서 받았다는 건 매출세액 줄였겠네라는 걸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대손 당했으면 매출세액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았으면 매출세액에서 줄여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대손 당하면
8번 칸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가감이라 적혀 있죠. 거기에서 매출세액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쓰셔야 돼요. 지금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야 돼. 그래서 생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손당하면 못 받았으니까 줄여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 둘이 지금 부호가 신고서하고 둘이 부호가 뒤집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만약에 이쪽에다가 자, 이 대손금을 회수한 거예요. 저 왼쪽에 쓸게요. 자, 그럼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 대손금 회수한 게 어떤 거냐 봤더니 매출했던 거에 대한 매출세까지 해서 110만 원을 회수한 거예요. 110만 원을. 자, 그럼 회수했으면 자, 우리는 이제 110만 원 다 받았으면 110만 원 나 다 가지면 되나요? 아니죠. 나는 100만 원이 내 거였는데 이때 받을 거 됐다고 못 받아서 줄여줬는데 받았으면 다시 도려내야 될 거잖아. 그죠? 100만 원은 난 받았으니까 좋은 거고 10만 원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매출세액이었으면 그대로 대손 발생 탭 지금 여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11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부호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에는 얘가 플러스로 10만 원이 들어와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늘어나도록 될 거예요. 자, 딴 거 별로 손댈 필요 없으니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110만 원 적혀 있는 걸 마이너스 110으로 써보세요. 지금 우리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우리 110만 원 적어놨잖아. 그 금액을 마이너스 110으로만 쓰세요. 뭐 뒤에 대손 사유는 의미통하게 쓰는 거라 신경 안 써도 돼.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아까 110만 원 적혀 있던 걸 그냥 마이너스 110으로 금액만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냥 썼던 거 뒤집는 거예요. 덮어 쓰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로 쓰셨으면 저장 누르고 부가가치 신고서 F12번 새로 고침하면 부호가 뒤집어지죠. 그죠?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매출세액 이야기니까 얘는 8번 칸에서 더하고 빼라고 가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가감이라고. 그럼 지금 이제 얘 받았잖아.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자, 이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돈 받은 거죠. 그럼 현금으로 110만 원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으로 110만 원을 받았다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대. 그러면 이 금액 중에 110분의 10은 부가가치세니까 내야겠다. 매출세액이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올해 한 거였으면 취소 처리할 거고, 올해 이전이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일 거고, 어떻게든 지금 제가 대손 충당금 했으니까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겠죠. 여기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안 받았다면 110만 원이고, 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었어야지 이제 받았으니까 낸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금 회수 문제에서 이걸 꼭 확인하는 거예요. 분계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차변에 돈 받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110분의 10은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고, 받은 적이 없으면 이때 이렇게 안 받고 그냥 대손을 110만 원 처리한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면. 그럼 과거에 이거 가져다 줬다는 이야기야. 대손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면. 그러면 그냥 또 갖다 줄 일은 없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손 요건을 충족 못하면 못 받거든. 이렇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 못하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대손금 회수하는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세무유급에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자 랜덤하게 나오니까 잘 보셔서 받았으면 110분의 10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줘야 된다 생각하시고 안 받았으면 그냥 대손충당금으로만 하면 되고 차이는 이 금액의 차이. 안 받았 아니 줄 필요 없으니까 다 대손충당금 110 받은 적 없어. 왜냐면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얘 110이라 처리했을 거거든. 받은 적이 없다는 거. 두 중 한 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 1급은 대손세액 공제를 안 받으니까 옆에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무 2급은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챕터가 다 있으니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도 나오고 안 받았다도 나오는 거예요. 그 받은 거죠. 지금 이렇게 받았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순서 보시면 처음에 대변에 내야 되는데 못 받았다라고 해서 차변에 줄였잖아요. 받았으니까 다시 대변에 보내는 거예요. 네, 이게 세액공제 받은 거고 받았으니까 다시 하고. 근데 대손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이걸로 끝인 거예요. 한마디로 냈다는 이야기야. 매출세액에. 대손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건 이런 이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걸로 신고하고 매출세액 들어간 대로 줬으니까 나는 부가가치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렇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딱 정립이 되면 당연하지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우리 지금 책에 없는 최근 1년치 기출 문제 보면 얘를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엄청 이야기 많이 해요. 당했다 회수했다. 그래서 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가가치 신고서 가지고 대손 당했어요. 그럼 매출세액 못 받았잖아. 매출세액에서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대손을 당했어. 부가세 못 받았잖아. 그럼 그렇죠. 못 받았으면 빼야지. 그럼 마이너스로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회수했대. 그럼 이제 내야 돼요? 빼야 돼요? 내야 되잖아. 그러면 더해줘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거기도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다 플러스 진짜 쓸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 글이 한 줄이 적혀서 여러 줄 중에 한 줄이 그거야. 그럼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대손 당한 거 혹은 회수한 거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해요. 어디서든 등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 나중에 세무일급까지 가시면 깜짝 놀래요. 대손 가지고 범위세 문제까지 있어요. 얘 비용 처리 인정하니 안 하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대손은 우리한테 일거리가 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거래처가 파산이나 부도나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걔가 회생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 애를 회생할 분위기잖아요. 그럼 뭘 하면 안 돼요. 가서 손잡고 그러지 말고 너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손잡아줘야 돼요. 법원이 딱 가면 때리는 순간 죽어도 못 받아요. 야, 환장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화를 내죠. 걔가 불복 신청해 버려요. 퍼센테이지. 그러면 또 몇 년 끄는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받는 상황이 대손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자고 가서 사정해야 될 거구나. 자, 이게 우리 대손 발생에 대한 거고 그럼 여러분 변제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변제는 조금 가볍게 보시면서 시험에 지금까지 제가 책 정리한 걸로는 지금까지 역대 세무이금엔 딱 2번 등장했어요. 자, 그럼 이 대손 변제 탭은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4번 칸에 보시면 47번이라고 있어요. 이 47번의 금액을 가감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4번이 매입세액이죠.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매입세액 있는 곳이 14번이에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적혀 있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 오른쪽 아래에 47번 칸이 변제 대손세액이라 적혀 있을 거예요. 혹시 번호가 아니면 말해주세요. 뭔가 생기면 또 번호가 밀려나가니까 뒤쪽을. 맞죠? 여기 금액을 더하고 뺄 거예요.
그럼 이게 경우 47번이라는 건 14번이니까 플러스로 돼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받는 거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안 받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상황을 좀 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사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치를 구입을 해요. 그럼 과세품이고 나는 과세 사업자고. 그럼 공제되니까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 외상이 쓰면 외상 매입금 1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난 지금 A라는 회사한테 돈을 아직 안 줬는데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그런데 얘가 파산이 나서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A 회사한테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일단 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 이 100만 원치 산 거 지금 얘 둘이를 가지고 생각할 건데 자, 이거 산 돈 아직 안 줬잖아. 나 슬픈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랬어요. 아니, 얘는 슬플 거 없겠죠? 사실 내가 줘야 될 돈인데 난 주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지금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 주고 싶어 죽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고 공제받아야 되는데 아직 준 적이 없잖아. 그러면 공제받으면 부가세법한테 많이 혼날 거예요. 가산세를 많이 맞아요. 배타낼 때까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럼 외상매입금 중에 10만 원은 안 받겠습니다는 거고 100만 원은 그래도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죽었던 애가 살아날 수도 있고 파산했던 애가 다시 재기할 수도 있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100만 원치 산 거는 언제 지우냐면 소멸시효 같은 게 완성돼서 죽어도 안 줘도 될 때. 상법으로 치면 3년간 지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줘도 돼요. 그럼 그 경우까지는 원재료 100만 원 외상 매입금을 지우는 게 아니지만 이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대손 변제 신고서에서 이 변제 탭으로 여러분들도 가시고 자, 여기에 자,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쓸 때 지금 내가 돈 못 받게 됐죠. 근데 여기에 쓰실 때 그럼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듣고 나면 이제 머리가 또 조금 아파져요. 네, 못 줘서. 근데 여기 마이너스 110만 원이었어야 돼요. 자, 이상하다 그랬죠 제가. 자, 일단 더 이상한 거 적어놓고 볼까요? 컴퓨터 한 번에 쓰게.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된다라고 했나요? 그렇죠. 안 받아야 되죠. 그럼 매입세액에서 빠져야 될 거잖아. 세금계산 받았으니까 신고하고 안 받겠다고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47번엔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들어올 거예요. 얘는 또 부호가 같이 움직여요. 자, 우리 컴퓨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행규칙 종이에 쓸 때 그렇게 쓰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해놓은 거예요. 컴퓨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못하는 바보 아니잖아요. 종이가 그렇게 나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대손 변제 탭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제 위에 탭. 그럼 다시 날짜 4월부터 6월 쓰고 예? 뭐 없을 거 없어요? 예, 변제 탭으로 가서 자, 가셨죠? 그럼 여기에도 그뭐 1월 3일 아무 날짜 쓰시고 2020년 1월 3일 이번엔 금액을 마이너스 110 그리고 거래처는 뭐 똑같이 우리 그냥 범어산업 그리고 뭐 대승사연은 그냥 파산 그리고 저장하신 후에
저장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그럼 42번 칸에 47번 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14번 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반영되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도록 되죠. 14번은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한다는 건 공제 안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14번 합계해서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로 해서. 우리 14번이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이런 들어오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어제 공부한 거 14번이. 걔네도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아래에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14번이 세운계산서 아닌 거는 14번에 따로 해놔서 뒷면에 적는 거예요. 그럼 14번에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왼쪽으로 갈 거예요. 앞면에 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매입은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아닌데 신고하는 거 거래로 두 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이 매우 소중한 거지만 매입세액은 그렇게 안 해놔도 알아서 찾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중요하죠. 그래서 10%다 0%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얘 부가 이번에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우리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지. 자, 그럼 지금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못 받는다고 뒤집은 거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산이라고 차변에 있었는데 얘를 못 받으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10만 원. 자, 이 외상 매출 매입금 중에 원재료 산 거는 당장 손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만약에 친척제가 안 갚아도 돼 그럼 채무 면제이익이 되는 거지. 얘는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차변에 우리는 대변에 있던 계정이 외상 매입금이니까 외상 매입금 10만 원이다 해서 10만 원만 집어넣고 100만 원은 장부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나타나서 돈 달래. 그럼 난 돈 주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얼마 달라 할까요? 그렇죠. 110만 원 달라겠지. 걔 장부에는 나한테 110만 원 받을 거 적혀 있거든. 반대편이니까 외상 매출금 110대 있겠지. 그럼 나한테 110만 원 달라고 그럴 거고 나는 그럼 110만 원 주면 억울한가요? 100만 원 적혀 있는데 그게 아니죠. 110 주고 10만 원 돌려받으면 될 거잖아요.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때는 받으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뒤집었는데 줬으면 받아야지. 그래서 자, 이번에는 대손금을 상환하는 경우죠. 이번엔 대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앞에는 대손금 회수 내가 받은 거고 얘는 이제 상환하는 거고. 그럼 얘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플러스로 110만 원이다라고 쓸 거고. 이번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 칸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거니까 플러스 10만 원으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마이너스 적혀 있는 거를 대손 변제 탭에서 우리 플러스 110만 원으로 바꿔 보시고 그러니까 부가신고서에 플러스로 나오죠. 그죠?
나왔나요? 안 나왔으면 저장 안 한 거야. 대손사회공개신고서에서 저장 버튼 누르고 본신고서 새로 고침하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 좀 들여다볼게요. 자,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했어요.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나요? 공제 받으면 안 되나요? 부가세 안 줬어.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나와야 돼요. 14번은 공제되는 칸이기 때문에 공제되는 것만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써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부가가치세를 이제 실제로 줬다면 우리는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예, 가셨죠, 부호는? 그럼 이제 얘 회계 처리를 보면 상대방은 나한테 110만 원 달래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10만 원을 주고, 그럼 나는 110만 원 줬다고 억울해 할 거 없죠? 10만 원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급금 10만 원이 되고, 그럼 100만 원은 안 지우고 뒀잖아. 그죠? 이제 얘 지우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 앞에 안 지우고 있었던 애 있었죠? 얘를 지우는 거예요. 만약에 지워버렸다면 이익 처리해버린 거죠. 내가 회계사 너무 많이 가나? 자, 지웠다면 수익 처리해버린 거잖아요. 채무면제익으로, 그죠? 지웠다면 아직 소멸시효 완성도 안 됐는데 지웠다면 채무면제익 수익 처리했죠. 근데 다시 수익 처리한 걸 취소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비용이죠. 수익을 취소할 거면 비용 처리할 거잖아. 그걸 비용 처리한 게 돌아오면 수익이고, 수익 들어온 게 다시 나가게 되면 비용이고. 근데 얘는 예를 들어 전기에 발생한 거였다. 그런데 올해 돌아왔는데 전기의 비용을 취소할 수는 없죠. 전기 수익도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전기 거라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될 거예요. 만약에 지워버렸다면. 이게 우리 오류 수정할 때 공부했었던 거 있죠? 그걸로 될 거예요. 근데 남아있으면 지우면 되는 거고, 안 남겼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방금은 제가 괜히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런 거 읽을 때 보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근데 이것도 헷갈리면 대손 변제는 나오는 빈도가 너무 없으니까 세무이급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얘 매입세액 하는 곳이니까 대손금 매출세액에 대해서 해소했다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탭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탭 두 개의 역할이 금액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다른 곳이에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회수했다고 변제로 오는 거야. 매출세액을 회수했다고 변제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433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제 제 스타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434페이지로 가서 대손 확정 사유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이 신고서 문제만 가지고 봤을 때 이 신고서 문제의 포인트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사유가 되는 때 것만 입력하고 안 되는 거는 입력하지 않는 게, 선별해서 되는 것만 쓰는 게 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럼 대손 사유에 대해서 볼 건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 대손 사유를 인용했었어요. 저는 이론에서 나왔는데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났었나 봐요. 그래서 부가세법이 왜 법인세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법 법전에 대손 사유 똑바로 안 적혀 있어요. 법인세법 거 인용한다 적혀 있어요. 그럼 이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이 돼야 되는 것만 못 받게 됐네. 그러니까 매출세액 가지고 오지 마라고 이야기해 줄 거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제 연락이 안 돼요. 돈 못 받았어요는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네가 알아서 민사하는 거고. 자, 그럼 자, 이 먼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가로 5번을 볼게요. 양가로 5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전제가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지난 확정 신고까지 이때까지 대손 세액 공제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성립일이 물건 팔고 외상 매출금 이제 이거 쓴 해가 있죠. 그럼 그 확정 신고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년에서 10년으로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그래서 이론상으로도 5년 나오면 틀렸구나라고 좀 보시고 개정된 거니까 이 5년 하니까 이게 상대방이 조금만 그 비속어인데 꼼수를 버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대손세액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소송 좀 걸려서 한 2년짜리 한 두 번만 해보면 5년 넘어가 버리니까 악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10년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매출 한 개 매출일이 채권 성립일이죠. 매출일이 2010년 예를 들어 2월 1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2월 1일. 그러면 10년이 경과한 해는 2020년 2월 1일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확정 신고 때만 되니까 1기 확정 신고까지는 가능한데 2기 확정 신고는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발생한 거면 이 이전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위에 말 이 10년이 지난 확정 신고일까지 이때까지는 되는데 2기는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얘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전제 조건을 깔고 봐야 되겠죠. 채권 발생한 날 성립일.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좀 보시면 자 1, 2, 3, 4번까지만 먼저 보면 다 법원에서 선고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사망 선고, 실종 선고, 형의 집행 이 전부 다 법원에서 선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선고한 입증 서류를 내면 그냥 바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너 못 받게 됐네.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뭐 회사 정리,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경매 취소.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산법상의 소멸시효나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이 틀리죠.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이제 법적으로 변제 안 해도 상대방이 된다는 거고, 좋게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는 죽어도 못 받는다는 거고. 소멸시효는 그래서 그 안에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상법상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에요. 3년만 버티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라고 적혀 있는데, 자 6번이 제일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별표해 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자 대손 사유 중에서 자 부도에 대해서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시험본에서 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음수표만이 아니라 외상대금도 부도 나오면 못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도 다 해주니까 부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도 확인 과세기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기간에는 안 해주고 다음 번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너 다음번에 가지고 오라는 거야. 다음 신고 때. 부도 확인된 과세 기간 있죠? 이때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방법 쓰냐면, 자, 지금 오늘 1월 달이죠. 자, 1월 달에 대손이 당한 거예요. 상대방이 부도 난 거야. 그걸 가지고 가. 그럼 입증한 서류를 우리가 찾으려고 그래도 부도에 대해서는 입증 서류 제대로 없죠.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그럼 금융관 부가세법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부도 난 걸 확인하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그 엄청 우리나라 부도 얼마나 많이 나는데. 부도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신고 기간 말고 다음 신고 기간에 하면 자기들 부도자 리스트에 걔가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을까? 그럼 부가세법은 일기 확정 신고 때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잡으러 가요. 일기 확정 신고 때 그래서 얘가 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가 나서 안 왔네 하고 리스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다음 그럼 2기 확정 때 가지고 오면 그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가져오지 말고 6개월이 경과된 신고 때 가져와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신고 기간 때 가지고 오지 말라 그 소리예요. 부도 발생한 그때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다음 과세 기간에 가지고 오면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바로 패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의미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 가서 봐야 돼요. 채권 발생일, 채권 성립일이 아니라 부도 확인일부터예요. 그래서 채권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막 적어놓고서 그게 며칠 날 부도 발생했다 뭐 적혀 있으면 부도 발생 날짜는 6개월이 안 된 건데 채권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표현 적으면 괜히 그거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확인일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부도 확인일이라고 말해요. 내가 은행에 관리시켰는데 은행에서 부도 난 걸 알아서 나한테 통지해 준 날이나 혹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은행에 이제 수표나 뭔가를 제시했는데 그때 지급 거절해서 부도 난 걸 알았거나 그런 걸 부도 확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하게 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자, 우리 대손 기준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대손 확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 기준일, 대손 확정일. 그럼 이 기간은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기준인데 자, 숫자를 예를 들어서 쓰면 자, 대손 기준일이 부도 발생일이에요. 발생일. 그럼 부도 발생이 2020년 예를 들어 3월 3일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K랩 프로그램은 부도 확정 일자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에는 이 날짜 쓰면 알아서 땡 하고 이 날짜 나오는데 K랩은 확정 일자를 쓰니까 부도 발생일을 알려주면 6개월 경과한 거 확인했죠. 그러면 2020년 6개월 지나면 9월이죠. 9월 4일을 쓰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6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6개월 지난 다음 날이라 하는데 원래 카운팅은 다음 날부터 해서 그래요. 3월 4일부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9월 4일이 확정일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죠? 방금 대손세 공지신고서에 쓰는 날짜가 이 날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도 발생 일자를 알려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바로 부도 확정된 날 알려주면 그냥 그 날짜 쓰면 되는데 발생한 날을 알려주면 6개월 지났네. 이건 우리 알았어. 1기 때 발생했는데 지금 신고 기간이 2기 확정이면은 6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날짜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날짜를. 자, 다음 우리 7번에 채권 성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60만 원 이하의 채권. 자, 여기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변경하시고 올랐어요. 자, 얘는 대손금이에요. 대손금은 공급 대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동그라미 7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434페이지에 대손 사유 중에 이걸 우리 소액 채권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거 소액 채권. 자, 이 소액 채권은 지금
이런 거예요. 대손금이라 그랬죠. 대손금은 공급 대가인데 자 30만 원이면 공급 대가 3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죠? 3만 원이 안 된다는 건 알겠죠. 작잖아. 이걸 받기 위해서 원래 모든 채권은 받아서 부가세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수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증빙으로 내용 증명 날리는 거죠. 문자로도 되죠. 그렇게 해서 날렸는데도 안 되면 6개월이 지나면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줄게 공제. 건별 30만 원이에요. 각 건별. 근데 상대방은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그럼 당연히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쟤 안 줘가지고 지금 못 받았네 하면서 쟤는 물건 샀을 텐데 매입세 공제 받은 놈 아냐 하면서 분명히 또 얘는 잡으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대손 세액 소액 채권에 대한 거예요. 자 6개월인데 금액도 30만 원 두세요. 이건 선생님들도 가끔씩 저한테 말해요. 이거 지금 이거 말고 법인세법에도 다 쓰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얘 왜 안 돼? 저는 20만 원이었으니까 27만 원이네요. 20만 원. 그러니까 하고 지나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만 원을 바뀐 거죠. 그래서 30만 원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로 435페이지 이제 실기하면서 봅시다. 입력하는 거 무진장 쉬우니까 얘네들 지금 제가 말했던 사유 가지고 선별하는 거. 자, 이거 좀 볼게요. 잘 보이시죠? 자, 메뉴는 직접 입력하시면서 이미 사용법을 다 습득하셨으니까 우리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문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제1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하면 반영될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1번 매출처 주식회사 시지운송에 대한 받으러옴 44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매출채권 발생일은 2017년 3월 10일,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0년 3월 10일. 자, 그럼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는 대손 사유에 적합한 거죠. 법이 정한 3년짜리 지나가지고 소멸시효 완성된 거니까 얘는 문제 없고. 일단 입력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매출처 법물금속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러옴 55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금융기관 부도 확인일이 2020년 3월 1일.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 신고하는 기간이 2기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발생이 3월 1일 했으니까 그럼 9월 2일이 돼야 되겠죠. 2기가 돼야지 되는 거지. 6개월 경과하려면 얘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얘는 아예 못 받는다가 아니고 이번에 못 받고 다음번 신고할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매출처 중동이 5월 1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330만 원이 대손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자, 이번에 우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죠. 그럼 이 두 개만 되니까 두 개만 입력하는 거예요. 1번, 3번만.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1번 매출세액 이야기죠. 매출채권이니까. 그럼 대손 확정 일자는 2020년 3월 10일 소멸시효 완성한 날. 그리고 대손 금액은 440만 원 쓰면 40만 원이 나올 거고. 자, 거래처 F2번 눌러서 주식회사 CG. 그냥 성명하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F2번 쓰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대손 사유는 6번 소멸시효 완성. 자, 이 대손 사유는 꼭 뭔가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직접 입력 누르고 소멸시효라고 써도 되고 의미만 통하도록 쓰는 거지 이 번호 선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리하게 글자 안 써도 되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 3번도 되죠. 2020년 5월 1일 날 33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중도. 그리고 1번 파산이다. 자, 다 되셨으면 저장. 저장하셨으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자, 지금 우린 다 채권에 관련된 된 거기 때문에 여기 8번 칸에 들어올 거고 지금 우리는 얘 둘이 합쳐서 이 금액이 대손 당한 세액이죠. 이 금액이 합계가. 그럼 여기에서는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게 대손 당한 거지만 난 당했으니까 매출세액을 내면 안 되겠죠.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다음 437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컴퓨터 회사는 7700. 자, 문제 봅시다.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2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번에 2020년 2월 21일 영국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1,540만 원은 영국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2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이거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얘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짜, 확인받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 날짜 기준으로 봤더니 아직 6개월 경과가 안 됐네요. 지금 이게 확정인데 지금 이게 확정 기간에 대손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되고 다음 과세기간에 할 거예요. 자, 다음 2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영청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 원을 2020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나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나요? 그렇죠. 우리가 매입했던데 과거에 공제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오늘 10월 1일자로 해서 다 달라 그래서 33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3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외상매입금 채권의 채무에 관련된 거니까 대손 변제 탭에서 할 거예요. 얘는 자, 다음 2020년 10월 10일자로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 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에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이건 될까요? 자,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수원에 대한 채권액 2,200만 원을 2020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럼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걸 이번에 우리가 회수를 한 거죠. 그죠? 채권에 대한 금액을 2,200만 원 회수했으니까 대손 발생 탭에서 마이너스로 써줄 거예요. 회수한 거는. 자, 그럼 이 세 개를 다 쓸 건데, 자, 첫 번째 2번은 먼저 자, 우리 7700번 회사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가서 대손 변제 탭에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변제 확정일은 2020년 10월 1일. 자, 이번에 상환한 거죠.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로 33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영천상사. 자, 그리고 얘는 7번 그냥 직접 입력해서 우리는 대손금 상환이다. 의미 통하도록만 써주시면 돼요. 뭐 상환만 쓰셔도 되고. 기출 문제 막 나올 때 보면 이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 쓰라고 그냥 글자 적어주기도 해요. 이걸로 기록한다. 의미 크지가 않아요. 자, 다음 7번, 아니 3번. 자, 얘는 대손 발생 탭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저장 눌러놓고 대손 발생 탭에 가서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는 날짜가 10월 10일이고 2020년 10월 10일. 대손금은 18만 7천 원. 얘도 플러스로 쓰고. 자, 거래처는 영신물산. 그리고 얘는 그냥 직접 입력해서 소액 채권. 자, 다음 4번. 자, 이번엔 대손금 회수한 거죠. 그죠? 그럼 얘 회수한 날이 2020년 11월 7일. 우리가 회수한 거는 마이너스로 2,2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수원. 그리고 대손금 회수 혹은 대손채권 회수.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저장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봅시다.
10월부터 12월. 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2번은 우리가 상환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 30만 원 들어가 있고 우리 대손 변제 탭에 쓴 거. 그리고 그래서 14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동그라미 나에 공제되는 매입세가 30만 원 늘어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입력한 거. 예, 이 둘이가 상계되어서 이만큼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8만 3천 원이 여기에 8번 칸에 들어온 거죠. 플러스로. 회수한 게 크니까 대손 당했던 거 뺀 나머지. 그럼 얘도 저장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 알아도 시험에서 얘 작성하라 그러면 열어서 저장 누르셔야 돼요. 열 때 불러온 거지 안 열고 그냥 내면 불러오기 전 값이 제출될 거니까 부가세 신고서 작성까지 문제가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아셔도 열어서 불러와 있는 거 보고 저장 버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일단 기본 예제는 자 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더니라는 이런 글자가 있죠. 그죠? 이 글자가 무슨 말이냐면, 자 사실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상대방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금 아직 나는 하지도 않았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도 않은 거야. 지금 아직 부가 신고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기간 중에 상대방이 대손을 발생을 하면 난 처음부터 공제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왜 공제 받아놓고선 여기 들어오도록 할 거야. 그죠? 그게 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클릭해 보시면 나중 여러분도 하다 보면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지금 들으신 분은 기억나면 안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있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자,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 사람한테 5월 1일 날 이거 일반 지표로 갔어요. 5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로 원재료 100만 원에 완도 상사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뒀어요. 이렇게 처리했는데 아직 신고 기간도 안 됐는데 상대방이 파산 났대. 난 돈도 안 줬는데. 그러면 나는 굳이 이렇게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 안 받는 방법은 얘를 54번 불공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얘 공제 안 받으면 되니까 맞는데 불공제 사유는 F2번 눌러보면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에서. 그럼 이걸로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그냥 원재료 110만 원이다라고 분개가 되니까, 그럼 부가가치세 공제 안 받기 분개 끝났잖아. 그럼 지금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도 안 써도 내가 얼마나 편해. 그죠? 지금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일어났으면 알아서 내가 공제 안 받으면 되잖아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얘 상대방 대손 당해서 나 공제 안 받아요.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해서.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4월부터 6월 가보면 여기에 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빼버리니까 공제되는 매입세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공제를 안 받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지금 줬대. 그럼 이제 받을 거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신고 기간 안에 일어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불공제를 뒤집어 버리면 되는데 내가 공제를 받아버렸는데 아직 돈 안 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일어나면은 방금처럼 해버리는 게 우리는 대손 변제 신고서를 안 써도 되고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꾸로 여기를 주로 쓰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상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주로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플러스를 쓰면 플러스가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건데, 왜냐면 당했을 때는 내가 안 줬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주로 해요.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이 칸이 있으니까 이제 이 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전혀 둘이 성격은 다르죠. 얘는 대손 변제 신고서와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4번 불공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는 50번 들어가는 얘는 얘까지.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쟤한테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50번에 들어가는데 51번에 들어가는 건 또 9번이에요.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게 과세 면세. 우리 부가세법은 면세를 알려져 있을 만큼 싫어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같이 쓰면은 면세분 하나가 공부할 거예요, 우리. 그게 그래서 면세 사업 한 부분을 빼겠다고 있는 칸이 이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면세 사업에 쓴 만큼을 찾아내서 그만큼 불공제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방금처럼 상대방 대손 당해서 못 받게 된 거 여기에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여기 대손 사유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 사유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유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우리 시험 매매추 전표가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방금 얘도 설명드리려고 또 다른데 안 흘러가도록 하려고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고. 자, 기출 문제가 지금 우리 책에 있을 때가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면서 많이 안 뜰 때라서 512페이지로 가서 512페이지 하나 있어서 뭐 쓰기도 애매한데 그냥 자 512페이지 회사는 274번. (274번) 주식회사 대응으로 가시고 교재는 512페이지 제일 아래.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응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페이지 이거 맞죠? 네. 자, 그럼 1기 확정이네요. 자, 1번 당사는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 호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 어음이 2020년 5월 8일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사는 주식회사 호연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책이 없다고 내가 설명 하나 안 했구나. 자, 이따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여기 들으시면서 정리 하나만 하세요. 대손 안 되는 거 하나가 저당권 설정된 거.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돈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 여러분이 상대방이 담보 줄 테니까 돈 빌려달래. 자, 1,000만 원 빌려달래. 담보 얼마 설정할까? 개인 간에 그러면 1,400만 원 설정해요. 그렇게 돈 안 갚으면 경매 넘겨가지고 1,400만 원 내가 가져가요. 절대 못 받을 일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거는 대손 처리가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미수금 될까요? 미수금 돼요. 되는데 토지의 미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팔았을 때 우리 세운계약서 발행했는데 걔가 돈 안 주면 매출세액 못 받았다 해야지. 그죠?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도 세운계약서 발행한 거 인용 많이 했었죠. 그때 부가가치인데 못 받으면 해야 되지. 근데 토지의 미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미수금이 안 된다가 아니라 매출세액 못 받으면, 과세거래하고 못 받으면 다 세액공제를 해줘야지. 그런데 토지는 부가세가 없잖아. 그럼 또 부가세 없는 게 뭐냐면 대손은 맞는데 대손세액 공제 아닌 게 단기, 장기, 대여금. 대여금 돈은 부가세가 없잖아. 대손은 맞아요. 회계상에 근데 자산 못 받았으니까 대손은 맞지만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세액공제 대상 아니니까 여기서 취급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따가 다시 한번 열어드릴게요. 우리 맞추청리할 때 저당권 적혀 있는 순간 아차 했어요. 이것도 설명해 줄 걸 생각을.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1번 문제가, 그래서 얘를 5월 8일에 부도가 났고 호연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대. 그럼 저당권 설정하고 있지 않는 건 괜찮은데 이번 신고 기간이 1기예요. 그래서 6개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 날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외상매출금 중 5,500만 원은 2017년 2월 9일 백두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하지 못하였고 2020년 2월 9일자로 동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 완성. 얘는 문제없다. 그죠? 자, 다음 3번. 2018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상생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0만 원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990만 원을 6월 1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받았던 걸 지금 채권을, 외상매출금인 채권을 지금 990만 원 회수한 거죠. 그럼 대손 발생 탭에서 마이너스로 이 금액을 써주면 되겠네요. 받으면 받은 만큼 사유까지 적어주고 있죠. 자, 그럼 4번에 2019년 3월 16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77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2020년 5월 20일 현재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자, 그럼 이 기계장치 외상 판매 대금 미수금인데 되나요? 그렇죠. 얘는 안 될 이유가 없죠. 지금 70만 원 받아야지 등세액 공제. 상대방 사유가 사망이잖아. 당연히 법원의 인가까지 다 받을 수 있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70만 원이 대손이 되겠죠. 그죠? 5월 20일자로. 자, 그럼 우리 3개나 되네요. 자, 그럼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우리 양가로 2번은 2020년 2월 9일자로 해서 금액 5,500만 원, 거래처는 백두상사,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다음 세 번째는
날짜 2020년 6월 17일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회수한 만큼 마이너스 99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상생. 그리고 대손 사유는 이렇게 쓰라고 적혀 있죠. 7번 대손 채권 일부 회수. (2020년 5월 20일) 이때도 770만원 대손 당행고고, 거래처는 태안실업. 그리고 사유는 3번 사망이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죠. 자, 이렇게 하고 얘는 4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 입력하면 3점 줘요. 입력하면 안 될 애가 1번이었잖아. 이제 그래, 얘 4점짜리인데 부분 채점이 있는, 얘는 부분 채점이 있으니까 그냥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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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자 보세요. 이 바로 아래 문제도 부가치 신고서 문제죠. 얘는. 그리고 제가 4점이라고 6점인데 얘 세 번째 보세요.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220만 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럼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지금 220만 원의 대손세액 공제 적용하면 자 부가세 그 매출세액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예, 지금 이 금액. 예,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 그렇지, 못 받은 거잖아. 지금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려는 거잖아. 회수했어야 내는 거지. 얘는 지금 대손세액 공제 적용한다는 건 대손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것만 푼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에 여기 8번에다가 직접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쓰도록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 플러스로 쓸 거냐 마이너스로 쓸 거냐 이 생각도 같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쭉 해왔던 거 보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써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글자들을 보고 얘네들의 직접 금액 채워넣는 게 얘네들은 문제인 거라서. 그러면 제가 왜 계속 부가세 신고서를 집착까지 했는지 아시겠죠?